안녕하세요. 달달투어 개엄마 임고입니다. 저희가 포를 떠나보내고 가뜩이나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저를 더 반쯤 미쳐버리게 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애견운동장 유박비료 사건입니다. 포가 떠나고 제가 정말 그날은 쉬지 않고 울었던 것 같아요. 울었다는 표현보다 계속 울부짖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고 있으니 애들도 분위기를 느끼더라고요. 사실 애들은 포가 죽었는지 뭐 어디 갔는지 이런 건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울고 우울해 있고 하는 모습, 분위기 이런 것들은 평소와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다 보니까 애들도 엄청 축 처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들 아빠가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원래 저희가 전부터 놀러 가자고 했던 곳이 있었거든요. 시간당 대관료를 내고 저희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애견 운동장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거기를 예약을 했더라고요. 원래 저한테 상의 안 하고 그런 걸 예약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의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상의를 했다고 한들 제가 가겠다고 안 했을 테고, 그래서 본인이 그냥 알아서 예약을 하고 갑자기 나가자고 챙기자고 해서 그렇게 어영부영 가게 된 곳이었어요. 가서는 참 좋았어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날씨도 애들 놀기에 참 좋았고, 그래서 저도 기분이 한결 좀 났더라고요. 물론 거기에서도 포 생각에 눈물이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애들 노는 모습 보면서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가격도 강아지 견수 따라 받는 게 아니라 다견가정인 저희 입장에서는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자주 놀러 오자, 좋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애들 아빠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기분 전환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40분 정도를 놀았을까? 앙코미가 뭘 자꾸 바닥에서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챙겨간 간식이 떨어진 게 있었거나 다른 팀에서 떨어뜨린 간식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 운동장 한켠에 파라솔이랑 이렇게 테이블 같이 붙어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무튼 그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테이블 밑으로 사료같이 생긴 것들이 엄청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하쿵이랑 다른 애들도 가서 막 냄새 맡고 얼굴 이렇게 대고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비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료를 보자마자 일단 애들 아빠한테 빨리 애들 개모차에 다 태우자 해서 애들부터 개모차에 다 태우고 사진을 찍어서 운동장 카카오톡이 있거든요. 거기로 보냈어요.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유기농 비료입니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엄청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지만 진짜 설마 설마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박 비료는 아니죠? 이렇게 보냈는데 바로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박 비료인가요? 이렇게 보냈더니 3분 뒤에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운영하는 애견 운동장에 뿌린 비료가 유박 비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저는 머리가 막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이 와중에 막 애들 아빠는 앞에서 에이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이러고 있고, 유박 비료인가요? 하고 나서 3분 뒤에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비료 상품 어떤 건지 빨리 알려달라, 전화 달라 하고 전화번호 보내고 한 10분이 지났는데 지금 저도 알아보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카톡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응대를 보아하니 이거 유박비료 맞구나 느낌이 이제 딱 와서 여기에서 답 주자마자 병원으로 튀어가야겠다 하고 있는데, 계속 연락이 안 오니까 이때부터 진짜 제가 눈이 확 돌고 제정신이 아니기 시작했어요. 유박비료가 진짜 무시무시하잖아요. 독성이 청산가리의 수천 배라 강아지들이 핥기만 해도 치명적일 수 있는 건데, 포를 잃은 지 하루 만에 나머지 애들도 지금 다 잃게 생겼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사람이 말 그대로 진짜 미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카톡이 안 오고 저희 있는 운동장으로 본인이 직원분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처음 하는 말이 어떡해요, 유박비료 맞아요 이러시는데, 그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머리에 댕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몽둥이로 머리를 확 내려친 것처럼 진짜 그런 느낌을 제가 처음 받아봤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애들 챙겨서 나오면서 막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갈 거고 병원비 나오는 거 전부 청구하겠고 내 연락 절대 안 받으시면 안 된다, 꼭 받으시라, 그렇게 막 으름장처럼 막 놓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래도 원래 애들 다니던 병원이 멀지 않아서 한 20분 안 걸려서 도착했나? 그랬는데
병원까지 향하는 그 시간이 진짜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가면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먼저 알려뒀고, 병원에 도착하니 저희 애들 응급이라고 다른 진료보다 저희 애들 먼저 처치를 해주셨어요. 일단 먹은 게 확실한 건 앙콤이었고, 다른 아이들은 냄새만 맡았는지 입만 댔는지 아니면 먹었는지 이런 것도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전부 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애들 전부 일단 구토 유발 주사 맞고 구토 유발 시켜서 먹은 것들 전부 뱉어내게 했어요. 또 이 과정에서 코팅이는 구토가 안 됐는데, 이게 그 유발 주사에 반응을 안 하면 또 과산화수소를 먹여서 구토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코팅이는 과산화수소까지 먹였고 그제야 구토를 했는데, 그러면서 눈에 과산화수소가 튀었는지 막 이후에 눈도 충혈되고 그래서 안약도 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과정만으로도 겪을 필요가 없는 생고생을 저희 아이들이랑 저희가 다 한 거죠. 무튼 그래도 다른 애들은 비료 양이 많이 나오거나 하는 아이는 없었고, 그런데 앙코미가 역시나 엄청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앙코미는 마취하고 위세척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체내에 잔해가 계속 남아있었고 흡수된 독성도 다 배출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앙코미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앙코미가 먹은 양 정도면 치사율이 높고 굉장히 위험한 양이었거든요. 그나마 저희 애들은 먹는 걸 발견하자마자 동물병원으로 갔고 바로 다 구토해내게 해서 정말 다행히도 치명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었어요. 보통 유박비료 섭취하고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구토를 해내게 해야지, 4시간이 넘어가면 다 소화 흡수가 안에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독성이 고스란히 다 몸에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생명에 치명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도 빠르게 발견했고 초기 대응을 잘해서 이만하길 진짜 천만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체내에 독성이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애들 전부 수액도 맞고 앙코미는 입원해서 더 집중적인 치료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응급처치 진행을 하고 나서는 다른 애들은 컨디션이 다행히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유박비료 섭취 후에 간과 신장 문제라든지 신경 증상 등의 중독 반응이 뒤늦게 보여질 수도 있어서 3, 4일째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활성탄도 먹고 혈액 상태도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애들 모두 면밀하게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계속 지켜보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구토를 한다든지 힘이 없어 보인다든지 하면 엄청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병원에 가가지고 애들 피 뽑아서 관찰하고, 무튼 정말이지 다시는 겪기 싫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하늘에 타초 멜리포가 도움을 준 건지 앙코미를 비롯해서 모든 아이들이 큰 탈 없이 무사하게 이번 유박비료 사건을 극복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집에서 앙코미를 헬코미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강아지라고.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진짜 포를 보내고 연달아서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말은 한참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 곱하기 1000으로다가 힘들었어요. 정말 인스타랑 유튜브에 달리는 여러분의 댓글들이 멘탈 붙잡는데 참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근데 이제 이번 일이 있고 사실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 어느 업체인지, 어디 있는 애견 운동장인지였어요.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업체인지는 제가 공개를 안 하겠다고 그 업체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아이들 병원에서 진료하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사과를 일단 계속 하시더라고요. 유박비료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자기도 비료 뿌리는 업체에 맡긴 건데 업체에서 괜찮다고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자기도 그 말만 믿고 크게 신경을 안 썼다. 모든 게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아이들이 제발 무사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아이들 치료에 들어간 병원비 전액 지불도 해주셨고요. 또 운동장 예약금도 당연히 반환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애들 말고도 피해 입은 강아지가 있을까봐 연락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이전 손님들께도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동장에서 나오자마자 운동장 예약도 바로 차단을 했고, 당일에 저희 다음으로 있었던 방문팀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앙콤이 입원 중에도 애들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러도 한번 오셨었는데, 그때도 사과하시고, 아마도 뭐 이 일이 소문이 날까봐 업체 입장에서는 마음을 많이 졸였겠죠.
그렇게 마음을 졸인 시간 자체도 벌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도의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업체 측에서 그래도 할 만큼 책임을 졌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업체인지는 공개를 안 할 테니까 재오픈을 하려거든? 모든 위험한 부분들 충실하게 체크한 뒤 오픈을 꼭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오픈을 했더라고요. 오픈이 좀 빠른 감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뭐 어쨌든 그래도 최악의 경우 없는 업체를 만나지는 않았다는 것도 다행이라고 그냥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무리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해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저희 가족이 받은 피해를 생각을 하면 정말 괘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 막 한순간은 이 거지 같은 업체 문 닫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그간의 일들로 너무 심신이 진짜 많이 지쳐 있어서 지금은 그저 다른 아이들이 무사한 것에 감사하면서 평온하게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이 현재 무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아주 이번에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봄철 되면 산책로나 아파트 화단 이런 데도 유박비료를 아직 많이 쓰나 보더라고요. 강아지들 산책시킬 때 여러분도 꼭 주의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동안 이런 내용들이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추스리고 이야기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